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문학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 몇 페이지 안에 현대인의 소외와 실존적 공포를 담아낸 이 작품은 발표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가 소개. 먼저 작가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프카는 1883년 프라하에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고 보험회사에서 근무했지만 평생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카프카는 생전에 큰 명성을 얻지 못했고 심지어 죽기 전 자신의 미발표 원고를 모두 불태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친구 막스 브로트가 이 유언을 무시하고 작품들을 보존했기에 오늘날 우리는 카프카의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프카의 작품 세계는 카프카스크, 카프커에스라는 용어를 탄생시킬 만큼 독특합니다. 이 단어는 비합리적이고 초현실적인 악몽 같은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변신은 바로 이런 카프카의 세계관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줄거리. 변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침대 위에서 한 마리의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충격적인 첫 문장으로 시작되는 소설은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리는 상황을 그립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레고르의 반응입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당황하지만 곧바로 어떻게 직장에 가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으로 넘어갑니다.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외판원입니다.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가족의 빚을 갚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그레테와 함께 살고 있는 그는 특히 여동생의 음악 교육을 위해 돈을 모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지만 문을 통해 그와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태도는 변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적대적이 되어 사과를 던져 그를 다치게 합니다. 동생 그레테만이 그를 돌보며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레고르는 점점 벌레로서의 삶에 적응해 갑니다. 그는 천장을 기어다니는 것을 즐기게 되고 인간 음식 대신 썩은 음식에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 가족의 대화를 듣고 이해합니다.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하숙생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그레테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동안 그레고르는 음악에 이끌려 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숙생들은 그를 보고 놀라 도망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레테는 더 이상 그레고르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그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를 죽일 거예요. 저는 그가 죽기를 바라요. 이 말을 들은 그레고르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결국 다음 날 아침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알게 되자 오히려 안도합니다. 그들은 시골로 소풍을 떠나며 그레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그녀의 결혼을 생각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작품의 주요 주제 1. 소외와 단절. 변신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소외입니다.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하기 전에도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싫어하는 일을 하며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벌레로의 변신은 이러한 내적 소외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변신 후 그는 가족으로부터도 단절됩니다.
처음에는 그를 도우려 했던 가족들도 점점 그를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특히 그가 가장 아꼈던 그레테와의 단절은 가장 아픈 배신으로 그려집니다. 2. 정체성의 위기. 그레고르는 벌레의 몸을 가졌지만 인간의 의식을 유지합니다. 이는 육체와 정신 사이의 분열을 나타내며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레고르는 벌레로서의 새로운 습성을 발견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상태는 현대인의 정체성 위기를 상징합니다. 3. 가족과 의무. 소설은 가족 관계의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레고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게 되자 가족들은 곧 그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사랑이 조건적이며 경제적 기여나 사회적 역할에 기반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4. 자본주의 비판. 카프카는 그레고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소외를 비판합니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며 가족의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 교체 가능한 부품에 불과했으며 그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치를 상실합니다. 이는 인간의 가치가 생산성에 의해 측정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상징과 해석. 벌레로의 변신. 그레고르가 변한 벌레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를 그의 내면화된 자기 혐오의 표현으로 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를 사회적 소외의 극단적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카프카는 의도적으로 그레고르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벌레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방과 창문. 그레고르의 방은 그의 고립을 상징합니다. 창문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나타내지만 그는 그곳을 통해 바라볼 수만 있을 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현대인이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사과. 아버지가 그레고르에게 던진 사과는 성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사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처럼 그레고르도 아버지의 사과에 맞은 후 더욱 소외되고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작품의 의의와 영향. 변신은 출판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대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작품은 20세기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실존주의와 부조리극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카프카의 작품은 특히 불안과 소외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레고르처럼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갇혀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변신은 우리에게 인간성의 의미와 관계의 취약함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짧은 소설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깊고 복잡합니다. 인간의 소외, 정체성의 위기, 가족 관계의 취약함 등 현대인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한 남자의 기이한 변신을 통해 탐구합니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자아를 유지하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 정의되나요? 관계는 얼마나 견고하고 무조건적일 수 있을까요? 카프카의 변신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찾아가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문학의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변신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문학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